안녕하세요, 헤드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청약을 준비 중이거나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청약 단계부터 아파트 입주까지 이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서 계약하고 입주했다라는 몇 마디로 요약하기에는 아파트 청약부터 입주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아파트 청약 단계부터 입주까지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아파트가 분양을 하게 되면 청약부터 입주까지 통상 3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신규 아파트의 입주 절차는 크게 청약, 분양계약, 공사기간, 사전점검, 그리고 입주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아파트 분양금액 스케줄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분양가에 따라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 지역은 50%의 중도금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분양 받으실 때 자금 계획을 잘 세우고 분양 받으셔야지 입주하실 수가 있어요. 간혹 자금 계획을 안 세우고 청약하셨다가 아까운 청약 통장을 날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청약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잘하고 청약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청약하고 당첨된 이후에 계약자는 보통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공사기간 동안에는 중도금 60%를 각각의 회차별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본인이 중도금 모두를 대출로 받을 것인지 이 중에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현금 납입할 것인지를 정하게 돼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현금 납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선납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불리를 잘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계약 시점에 분양사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중도금까지 모두 납입을 하게 되면 입주하는 날까지 나머지 분양잔금 3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분양부터 입주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설명에 앞서서 각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면 영상이 정말 길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분양에 앞서서 시행사는 시공사 대행사를 선정해서 분양을 진행하게 됩니다. 시행사는 사업 주체고요. 시공사는 건축회사, 대행사는 분양을 대행해주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공사를 말하는 거고요. 분양 대행하는 회사와 시행 주체는 다른 회사예요. 그렇지만 아파트 브랜드를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공사가 하자 보증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시공사가 탄탄한지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실은 분양부터 입주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는 시행사이기 때문에 분양에 앞서서 시행사가 어딘지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튼 아파트 분양에 앞서서 홍보관을 열어서 사전 홍보를 하기도 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모델하우스 오픈 준비를 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분양 정보는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의 입지 환경이나 사업 개요, 그리고 모델하우스 위치와 같은 간략한 정보만 나온 상태에서 홍보를 진행하고요. 분양 관심을 끌기 위해서 광고 영상도 나오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모델하우스의 오픈 준비가 끝나게 되면 지자체에서 분양 허가를 받아서 분양에 돌입하게 되는데 분양과 관련한 허가가 모두 완료가 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되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날 보통 모델하우스는 오픈하게 돼요. 간혹 분양 일정이 왜 이렇게 자꾸 연기가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분양 허가와 관련된 사항이 모두 충족이 돼야지 이제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 일정이 연기되는 이유는 분양가 심사와 관련된 문제나 분양 허가와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허가를 받아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면 단지 배치나 평면도, 분양가, 분양 조건 등 분양과 관련된 모든 조건들이 확정이 되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을 보고 주택 전시관에 방문을 해서 모델하우스를 보고 상담을 받아서 청약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청약 일정에 있어서는 민간 분양 아파트하고 공공 분양 아파트의 일정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한데 민간 분양 아파트는 일정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공공 분양 아파트는 청약부터 해서 계약까지의 일정이 비교적 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 분양 아파트의 일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통상 민영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입주자 모집 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을 잡고 그 다음으로 청약 일정을 잡게 돼요. 청약은 특별 공급을 먼저 받고 1순위 청약 그리고 2순위 청약을 순차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특별공급 신청일에는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공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공급 조건은 기간 추천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있고요. 이 중에 해당하는 요건에 특별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을 하고요. 특별공급 신청일 오후 8시가 되면 이제 신청 현황과 함께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공급 신청이 마무리가 되면 특별공급 신청 우선 배정 세대 중에 나머지 자녀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으로 전환이 되고요. 특별공급 신청일의 다음날 1순위 청약을 보통 진행을 하고요.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되지 않은 경우에는 2순위 청약까지 받게 됩니다. 1순위 청약에서는 당해 지역 100% 우선인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청약을 받고 그 다음날 기타 지역에서 1순위 청약을 받게 됩니다. 청약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청약 마감일부터 7일이 지나서 당첨자 발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당첨자 발표는 당첨자 발표일의 자정에 청약홈에서 당첨 동호수를 직접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정에 당첨자 발표가 나오는 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하필 12시에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당첨자 발표일날 잠 못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뭐 떨어져서 잠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당첨돼서 또 너무 기뻐가지고 잠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튼 이제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서류 검수 절차로 넘어가게 돼요. 서류 검수 절차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정당 계약 기간 전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부적격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데 주택 소유나 부양가족 수, 그 밖에 가점 항목, 그리고 중복 당첨 등에서 부적격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청약 시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부적격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또 청약 제한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청약하실 때 주의를 많이 요합니다. 서류 검수 절차가 끝나고 서류 검수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분들은 정당 계약 기간 3일간 모델하우스에 방문해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당 계약 기간 미계약 세대는 예비 당첨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는데요. 주로 서류 검수 과정에서 부적격이 나온 세대나 정당 계약 기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세대들이 예비 당첨으로 나오는 세대들이고요. 당첨자 발표일에 예비 당첨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최근에는 예비 당첨 번호를 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선정을 하고요. 이 중에서 예비 번호가 비교적 앞쪽에 위치하신 분들은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예비 당첨자에게 서류 검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비 순번자 중에서 비교적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예비 당첨 추첨에 참여라는 안내가 가게 되고요. 예비 당첨 추첨에 참여하신 분들은 동호수 배정을 받게 되는데 그 동호수 배정을 받는 순간에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비 번호를 받으셨더라도 이 동호수 추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비 당첨자 추첨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예비 번호가 앞번호에 있다고 반드시 좋은 동호수를 선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 순번이 빠른 분부터 자녀 세대를 무작위로 추첨하기는 하지만 예비 순번이 빠른 경우에도 비선호동에 당첨이 될 수도 있고요. 예비 순번이 늦더라도 원하는 동호수에 당첨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 세대 추천 방식이 무작위 추천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마지막 예비 순번에서 고층에 당첨되신 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비 당첨자분들도 추첨에 참여하라는 안내 문자를 받게 되면 예비 순번이 비교적 뒷번호라고 하더라도 참여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렇게 예비 당첨자 추천 과정이 모두 끝나고 나서도 자녀 세대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무순위 청약을 받게 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고요. 남아있는 자녀 세대에 대해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청약통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분양부터 해서 계약과 관련된 모든 과정이 종료되게 되면 분양자들은 계약금의 10%를 납입하고 중도금 납입 등 자금 마련 준비를 잘 하시면 됩니다. 분양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공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입주 예정자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분양 아파트가 잘 지어지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시공사와의 협상이나 소통을 통해서 아파트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입주 예정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서 입주 예정자들의 동의서나 위임장을 받아서 시공사와 협상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약 이후에는 시행사에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중도금 대출 은행이나 중도금 대출 이율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중도금 대출 이율을 확인하실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담보대출 금리와 큰 차이는 없는 대출이고요. 통상적으로 중도금 대출은 1차 중도금 납입일 전에 보통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중도금 대출 은행이 확정이 되면 계약자들은 분양사무실로부터 중도금 대출 신청 자서와 관련한 안내 문자를 받게 되고요. 중도금 대출 자서는 모델하우스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자서를 진행하면서 보통 계약 시에 유상옵션을 신청하지만 모델하우스에서 중도금 대출 자서를 하는 경우에 모델하우스에서 중도금 대출 자서와 함께 유상옵션을 추가로 신청받기도 해요. 보통 이 기간에 가벽이나 컵탑,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바닥 타일이나 방충망 중문과 같은 다양한 유상옵션을 확정짓게 됩니다. 일정 시기가 지나면 추가적으로 유상옵션은 신청이나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상옵션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하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사전점검부터 입주 지정 기간에도 입주 예정자들이 공동구매 형식으로 아파트에 필요한 옵션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옵션이 아니고서는 유상 옵션을 저희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 에어컨과 같은 경우에는 입주 지정 기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거의 3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분양받아서 유상 옵션을 선택하는 시점의 모델보다 입주 시점에 성능이 많이 업그레이드된 시스템 에어컨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입주 시점에 공동구매로 진행하는 옵션 가격이 유상 옵션 가격보다 더 저렴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건 중도금 대출 자서를 다 하게 되면요, 분양가나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지역도 있고 중도금 대출이 50% 나오는 지역, 60%까지 이제 대출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분양 스케줄에 맞춰서 중도금을 시행사의 계좌로 납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역도 있는데 전매가 가능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일전에 촬영한 분양권 전매 절차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가 많이 진행이 돼서 이제 입주 기간을 이제 한 1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사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사전 점검은 입주 예정자들이 계약한 본인의 세대에 대해서 본인이 입주할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졌는지 그걸로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상이 있으면 시공사에 입주 전까지 하자를 제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사전 점검 시에는 아파트에 이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되고요. 사전 점검 기간 이후에는 입주 지정 기한 전까지 계약하신 세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 점검 기간 동안 집에 이상이 있는지와 입주 계획을 정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사전 점검장에 가서 체크해야 될 항목으로는 천장이나 바닥에 균열이나 파손이 있는지, 그리고 외관상 긁힘 자국이나 도장 상태, 시공 불량 여부 등을 다양하게 체크하셔야 되고요. 사전 점검장에서 교부받은 체크리스트를 확인을 하고 하자 접수 센터에 접수하게 되면 건설사에서는 입주 전까지 체크한 하자를 처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점검 시기부터 해서 본격적인 입주 예정자들의 공동구매가 시작이 되는데요. 시스템 에어컨이나 미세 방충망, 그 밖에 가전제품과 입주 청소나 줄눈, 탄성 중문과 같은 다양한 입주 시 필요한 품목들을 단지 내에 마련된 부스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전 점검 시에 구매 가능한 품목은 대량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보다 비교적 저렴하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들도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인테리어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 업체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전 점검 때 또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잔금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분양받은 상태에서 실행된 중도금 대출은 허그 보증기간을 통해서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집단 담보대출의 성격이 짙은데, 입주하고 나면은 아파트가 각 세대별로 개별 등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출도 개별적으로 다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자가
계약금과 잔금만 모두 납입한다고 해서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은 불가하고요. 중도금 대출을 개인담보대출로 전환해서 완전하게 명의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때 분양권은 아직 부동산으로 등기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잔금대출이라고 해서 등기 전에 예외적으로 진행하는 대출 상품을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점검 시기부터 몇 개의 은행들이 지정이 돼서 각 은행별로 잔금대출을 진행하게 되고요. 사전점검 기간에 대출 가능 여부나 은행별로 금리 비교를 해서 잔금대출을 진행할 은행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대출 신청은 적어도 입주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는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입주하지 않는 경우나 나중에 입주하셔야 되는 경우,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전점검 때부터 전세나 월세를 내놓으시고 또 등기를 하실 생각이 없고 또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입주 지정 기간까지 분양권 전매를 미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전점검 시점부터 해서 중개 의뢰를 해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전점검장에 이제 나와 있는 아주머니들을 통해서 임대차 의뢰를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 너무 많은 부동산들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중개 의뢰를 할 때는 본인의 매물을 내놓고 싶은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매물 의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부동산에 적정한 가격으로 매물을 내는 것이 중개 성사율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여러 군데 부동산에 매물이 나와 있다면 대부분의 부동산은 각 지역별로 공동 중개망을 통해서 물건을 다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네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물건의 장점보다는 가격을 낮추는 데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그 물건은 가격이 가장 저렴해졌을 때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을 성사하는 데 있어서 매물을 많이 내놓는 것이 반드시 좋지는 않고요. 사전점검은 본인이 입주할 집의 상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와 관련된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집 상태만 체크하고 그냥 가시기보다는 입주와 관련해서 다양한 상담도 받고 이제 입주 지정 기간에 자금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점검이 끝나면 입주 지정 기간까지 입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입주하고자 하는 날짜가 정해지신 경우에는 입주 지정 기간에 많은 세대들이 한꺼번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우선 입주일을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동에 같은 라인이면 엘리베이터 이사의 경우에는 하루에 2집 이상은 이사 예약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사하고자 하는 날짜가 있으신 경우에는 빨리 예약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인 만큼 입주 청소는 필수인데요. 중문이나 시스템 에어컨과 같은 공사는 입주증을 발급받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주 청소와 같은 경우는 입주 지원센터에 2, 3일 전에 말씀을 하시면 진행 가능한 게 일반적이고요. 이렇게 청소까지 마무리했으면 입주하는 날까지 잔금을 납부하고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 잔금 대출을 받아서 입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담보대출금이 나오게 되면 바로 중도금 대출 상환하고 잔금을 납부한 다음에 분양대금 완납 영수증을 은행에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잔금과 중도금 대출 상환이 모두 끝나게 되면 입주지원센터에서 입주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주 전에 선수관리비 예치금을 납입하셔야 돼요. 선수관리비는 관리비 연체를 대비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미리 예치해두는 관리비고요. 나중에 아파트를 매매하실 때 매수인으로부터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비 예치까지 끝나면 키불출센터에서 키불출을 하고 입주 품목을 수령해서 입주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입주하실 때 입주지원센터 직원이 동반해서 세대 방문 점검을 같이 하게 되고요. 이상이 없다면 입주가 진행이 됩니다. 같은 시간 이삿짐차는 살던 집에서 짐을 빼서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있을 거고요. 키불출까지 받게 되면 이삿짐차가 들어와서 이사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까지 마무리하신 후에는 인근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입주하신 이후에는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이에 따른 취득세를 60일 내에 납입하면 되고요. 아파트 입주단지의 경우에는 보통 단체 등기 이전 법무사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등기 이전 수수료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입주단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나 지번정리와 같은 여러가지 행정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등기 이전과 좀 다르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지만 통상 입주 지정 기간으로부터 해서 2, 3개월 내에 등기 이전이 완료가 되고요. 재건축 단지나 재개발 단지의 경우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하신 이후에도 거주하시면서 뭐 하자나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마련된 AS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하자를 보수해주게 되는데요. 보통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고 2, 3개월 정도는 AS 센터는 운영을 하고요. 단지 내에 AS 팀이 없더라도 하자 담보 책임이 이제 구조상 주요 부분별로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수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세대가 입주를 완료하게 되면은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가 임시로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게 되고, 그 이후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게 되면은 다시 관리업체나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헬스시설, 어린이집과 같은 단지 시설을 운영할 업체를 또 선정을 하게 돼서 그 이후부터는 모든 단지 시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청약부터 해서 입주까지의 진행 절차를 한번 좀 알아봤는데요.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입주까지 준비 잘 하셔서 입주를 잘 진행하시고요. 이게 정확히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대부분의 절차는 단계별로 분양자들에게 다 안내가 나가게 돼 있어요.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지만 각 단계별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시면 좀 더 안심이 되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